네, 반갑습니다. 전기작업실입니다. 자, 이제 제어판 마무리하는 시간이네요. 제가 저번 시간에 손가락 다쳤었는데 벌써 한 요 정도 아물었습니다. 많이 아물었죠? 편집하면서 제가 좀 빼먹었더라고요. 빼먹은 걸 그때 확인을 했는데 제가 이거를 시험장에서도 빼먹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접지 자체를 굉장히 잘 빼먹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은 방법이 모든 시험이 다 끝나고 나면 시험지의 지시사항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빠진 게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격했던 68회 때도 종료 5분 남겨놓고 유의사항 읽다가 제가 접지 안 한 걸 확인하고 접지를 했죠. 접지를 안 하면 바로 실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지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PLC의 접지는 접지 단자가 지금 DR32H 모델 같은 경우는 전원선 바로 사이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접지를 먼저 해주는 게 아무래도 단자들 작업하기가 조금 수월하겠죠. 하지만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지금 해주겠습니다. 자, 접지 할게요. 자, 접지 하실 때는 빈 단자에 단독 접지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그 전력 라인에서 시퀀스 도면에서 보이는 접지 있죠. 이 P 라인하고 공통으로 물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단독 접지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빈 단자에다가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아래쪽은 지금 이 자리, 그 다음에 이제 요 자리, 요렇게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기가 조금 멀죠. 그래서 위쪽에 빨간색 17, 18, 그 다음 두 군데가 비었네요. 여기가 가까우니까 저쪽으로 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접지가 끝났습니다. 자, 접지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어떤 작업을 해줄 거냐면 마지막으로 벨 테스트를 이용해서 이 부분들을 모두 다 확인하고 갑니다.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린다라고 하셔가지고 이거를 제외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무조건 하고 갑니다. 왜냐면 만약에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유관 점검만 하고 가요. 근데 유관 점검이 아니고 웬만하면 다 찍어볼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은 충분히 있을 겁니다. 보통 이거 찍어보면은 시간이 제가 얼마나 걸리냐면 공개도면으로 찍어본 적은 없지만은 주회로부터 PLC 여기까지 모두 다 찍어보는데 한 10분 정도 소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볼 겁니다. 자, 우선 벨 테스트로 테스트하기 전에 유관 점검하는 것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유관 점검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넘버를 적었잖아요. 넘버 적은 것들은 전선을 꽂겠다는 얘기니까 여기에 전선들이 꼽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1번부터 8번까지 모두 있고요. 한 칸 띄우고 9번부터 14번까지 모두 있고 3칸 띄우고 15, 16 있고 17, 18 있고 단독 접지 있고 없고 그 다음에 19부터 22까지 모두 있네요. 자, 아래쪽도 확인해 볼게요. 저는 이렇게 확인하면서 위에서 이렇게 확인해서 오는데 자, 설명드리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있죠.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없고 그 다음에 5번부터 8번 그 다음에 9, 10, 11, 12 모두 전선이 있고요. 한 칸 띄우고 13, 14, 15, 16, 17, 18 있고 19, 20, 21, 22, 23, 24, 25, 26번까지 모두 전선이 있네요. 자, 이걸 찾으실 때 어떻게 찾냐면은 우리가 한 칸씩 띄우기 때문에 혹시나 여기 꼽혀야 될 게 한 칸 밀렸다든지 아니면 번호가 있다는 말은 단자대를 쓰겠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전선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 칸 밀렸거나 아니면 미결선인 상태를 찾기 위해서 유관 점검을 합니다. 자, 그리고 EOCR 볼게요. EOCR은 10개 모든 도면이 전부 11번 빼고는 전선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보통 감독관님들도 10번 아니면 11번을 써야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근데 모르시는 분도 간혹 계시거든요. 그러면 10번의 전선이 있어야 되는데 11번의 전선이 꼽혀 있다라고 하면 실격 처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기능장분들은 그걸 대부분 다 알고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은 기능사분들은 이 EOCR이 10번하고 11번하고 같이 쓸 수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감독이 딱 확인하고 11번의 전선인데 이거 미결선이니까 실격 처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기능사 하시는 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탈락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시험은 시험일 뿐이기 때문에 감독관님들하고 마찰 생기고 따지고 이거 다 우리 손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지금도 그렇고 계속 앞으로도 11번 단자는 안 쓰는 걸로 가는 겁니다. 자, 타이머 같은 경우는 ABBA입니다. 대신에 삼각형 없는 접점은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선이 꼽히면 안 돼요. 그러니까 1, 2, 3, 4번인데 4번 단자에 전선이 꼽혀 있다. 그러면 100% 5결선입니다. 그리고 전원은 반드시 전선이 꼽혀 있어야 되고 양쪽에 여기 전선이 꼽혀 있다면은 여기는 무조건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둘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반드시 여기에 전선이 꼽혀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퍼뜩
이해를 못 하신다라고 하면 추후에라도 반드시 넘버링에 대한 영상을 보고 오셔야 돼요. 기본적인 거니까. 자, 퓨즈도 마찬가지로 1차 측과 2차 측에 모두 전선이 꼽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14핀 릴레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릴레이들 전원은 전부 다 꼽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유관 점검을 하기 위해 제가 넘버링 할 때 여기 이 부분 있죠.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잘 보이실까요? 자, 그래서 이걸 보고 그대로 확인합니다. 공교롭게도 릴레이 4개가 모두 B접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릴레이에서 위쪽 B접점 단자에 전선이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 전부 오결선인 겁니다. 자, 그러면 K1에 A접점 하나, 하나 썼네요. K2도 하나 썼고요. K3 2개, 네, 2군데 꼽혀 있고, K4 2군데, 네, 2군데 꼽혀 있네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C 커먼 단자에도 1개, 그 다음에 커먼 단자에 하나, 그리고 커먼 단자에 둘, 커먼 단자에 둘 이렇게 들어가면 14핀 릴레이의 유관 점검은 모두 다 끝납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실수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K1 A 접점도 하나, 그 다음에 C 접점도 하나인데 C 접점이 A 접점 같은 경우는 하나, 둘, 두 번째 들어가 있죠. C 접점도 그러면 하나, 둘, 두 번째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혹시나 세 번째 접점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실격입니다. 아시죠? 그 이유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한번 해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MC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A 접점, B 접점은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1, 2, 3, 그 다음에 6, 7, 8, 9, 12 여기에는 무조건 전선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MC2도 마찬가지겠죠? MC3, MC4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MC1에 지금 5번에 B 접점에 전선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MC1에 11번에도 전선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간혹 여기는 전선이 있는데 아래쪽은 10번의 전선을 꼽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줄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여기 꼽혔으면 여기도, 여기 꼽혔으면 여기도. 근데 여기 꼽혔다? 그러면 혹시나 여기에 꼽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챙겨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PLC입니다. PLC 전원과 접지는 무조건 세트로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P20, 21, 22, 23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네, 보이고요. 그 다음에 커먼, 그리고 24번, 그리고 커먼, 네, 여기까지 전선이 꼽혀 있으면 정상적인 거고. 자, 위쪽 입력도 볼게요. P0, P1, P2, P3, P4, P5까지. 그럼 6개죠. 그 다음에 컴과 24V, 그리고 24G 이렇게 전선이 꼽혀 있으니까 결선은 유관 점검으로는 큰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가장 좋은 거는 다 찍어 보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다 찍어 볼 겁니다. 자, 찍어 볼 건데, 찍어 볼 때 우리는 오른손잡이가 많아요. 제가 도면을 제어판 결선할 때 제어판을 이쪽으로 밀고 도면을 오른쪽에 갖다 놓고 작업하는 이유가 저희가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왼손잡이 분들은 당연히 결선할 때는 도면이 왼쪽으로 간 상태로 결선하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제어판 검사를 하실 때는 공교롭게도 이 위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자, 요렇게 가져다 두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오른손으로 이 벨 테스터를 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벨 테스터는 제가 이제 우리 형님께서 제가 기능장 과정에 있을 때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개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리드봉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조를 해가지고 안쪽을 개조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식으로 글루건 쏘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편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리드봉을 꽂고, 반대쪽은 지금 여기에 구멍을 뚫어서 전선을 삽입했죠. 삽입한 상태에서 반대쪽에다가 이렇게 자석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 이 모든 걸 테스트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리드봉 타입 자체가 굉장히 편합니다. 나중에 이거는 배관에서 쓸 때도 굉장히 유용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 만드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실제 기성품을 구입하게 되면 여기에 전선 두 가닥이 나오죠. 그래서 그 전선에 달려있는 리드봉을 막 집게라든지 이런 걸로 막 찍으시는데 이렇게 만들면 굉장히 편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찍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럼 왼손은 뭐 하느냐? 우리가 결선을 할 때는 형광펜으로 칠을 했기 때문에 형광펜 칠하지 않은 것들부터 눈으로 계속 시선이 가면 돼요. 근데 결선이 모두 다 끝나고 나면 형광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삑삑이 찍기가 제 시선이 자꾸 뺏깁니다. 그래서 왼손으로는 내가 지금 찍고자 하는 것을 손을 올린 상태로 오른손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도면이 왼쪽으로 오는 게 빠릅니다. 제가 주회로는 기본적인 거니까 테스트를 안 하고요. 자, 제가 시계를 갖다 놓고 얼마나 걸리는지를 보여드릴게요. PLC도 테스트 안 할 겁니다. 그냥 주회로도 기본적인 거라서 안 하고 보조회로만 할게요. 주회로는 솔직히 빠를 거거든요. 그리고 PLC도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근데 대부분 다 이 지금 보조회로, 제어회로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삑삑이를 다 안 찍으시는데, 제가 이 부분을 찍는 속도, 시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지금까지는 이 아래쪽 전원 먹는 계전기들 요 아래쪽들 빼고 위쪽은 지금 다 찍었습니다. 한 4분 정도 걸리죠. 그러니까 PLC 찍고 지금 이 주회로 찍어도 10분 안에 찍는 게 다 끝납니다. 이걸 찍고 가시면 한두 개 잘못된 걸 찾고 간다 생각하고 시간 투자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게 남았는데 그 마지막 거 찍는 거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2핀 같은 경우는 전원이에요. 그죠? 그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위쪽, 아래쪽. 위가 전, 아래쪽이 원. 그러면 실제로 12핀에서도 위가 전, 아래가 원. 그죠? 전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8핀 같은 경우는 전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가 7번, 2번이 되는 거예요. 7번, 2번. 그러면 위로 7, 아래로 2. 이렇게 돼야 전원 중에 원들은 계전기가 12핀이든 8핀이든 전부 아래쪽, 오른쪽, 아래. 여기가 되는 거죠. 오른쪽, 아래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찍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자, 지금부터 찍어 볼게요. 제가 찍을 때는, 얘를 찍을 때는 무조건 F2의 2차 측, 회색 2차 측 여기로 딱 둡니다. 자, 두고 나서 쭉 볼 때 빨간색 14번, 네, 그 외에는 없네요. 그럼 빨간색 13 찍어요. 그리고 각종 계전기에 전부 오른쪽 아래를 찍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얘들을 아래쪽을 찍을 때는 눈으로 보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결선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고 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지금 한 6분 정도 시간이 됐는데, 지금부터 남은 4분, 10분이라고 본다면 시간이 4분 남았죠. 그 4분 동안에 주회로 다 찍고 PLC까지 찍을 시간이 충분할 겁니다. 자, 요렇게 이제 제어판을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하는데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설명을 좀 드리고 진짜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자, 첫 번째, 자, 이 상태로 제어판을 그대로 붙이게 되면 우리가 이쪽 피스 고정하려고 또 한 번 힘들어집니다. 그거는 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피스를 미리 준비합니다. 자, 이게 4 곱하기 25 되는, 제가 처음 피스 길이 말씀드릴 때 제일 긴 거 그겁니다. 자, 이거를 가설해 줄 겁니다. 여기 요렇게 지금 네모 박스가 쳐져 있죠. 이 네모 박스 안에 아무데나 박으시면 되는데 굳이 많이 박으실 필요 없고 피스가 이 나무에 박혀서 자립할 정도로만 박으시면 돼요. 네, 이 정도만 박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로 가져가게 되면 나중에 제어판을 붙일 때 손이 굉장히 편해지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케이블 타이를 미리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제어판에서 더 이상 오결선이 없다라는 걸 확신이 드신다면 지금 묶으셔도 돼요, 케이블 타이를. 그런데 저는 나중에 결국 제가 시간이 남는다라고 하면은 제어판을 배관에 붙였을 때 배관 작업을 모두 다 끝내고 또 찍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때 생길 오결선을 대비해서 미리 케이블 타이를 안 해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상태 그대로 제어판을 붙일 계획입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 해서 지긋지긋한 제어판 작업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벽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배관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배관 작업에서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71회 시험이 끝나고 나서 전화를 받았던 많은 분들이 PLC 오동작 아니면은 시간이 부족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물론 대부분 다 그렇게 떨어지시는 분들이 대다수니까 당연한 얘기긴 한데, 저는 시간이 모자랬다라는 얘기 자체를 조금은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PLC를 빨리 끝내서 그것보다 PLC는 그냥 1시간 정도 한다 생각을 하고, 제어판, 제 본격적 작업이죠. 그러니까 제어판, 배관
이 작업을 모두 통틀어서 3시간 반 안에 끝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3시간 반 안에 과연 끝나느냐 하시는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이 볼 보여드렸지만 모양은 지금 좀 개판이긴 한데 제가 카메라에 머리를 이렇게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손 뗀 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모양은 지금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보조회로가 생각보다 시간이 잘 나오죠. 원래 더 잘 나오시나 다른 분들은? 저는 이거 해보고 깜짝 놀랐는데 속도가 너무 잘 나와서. 근데 댓글에는 빠르다는 얘기가 아무도 없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이러고 나면은 배관은 2시간 안에 무조건 끝나요. 그러니까 그 배관을 2시간 안에 끝내려면 순서를 굉장히 잘 지키셔야 빨리 끝납니다. 제가 다른 분들이 찍어서 올리는 거 영상을 많이 본다 그랬죠. 보면 입선하실 때도 전선 길이를 모두 다 재가지고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전선 길이를 재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모이면은 배관에서는 시간이 확 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지키시면 전체적으로 배관에서 30분 이상씩은 확 줄어듭니다. 동작 빨리 안 하셔도. 자, 그런 부분들은 다음 시간부터 이어질 벽판, 즉 배관 작업에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